이제 치킨을 먹을 수 있게 됐군요. 리뷰하는 거 아니야, 니가?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이 여러 가지 카메라들과 치킨과 함께 이렇게 리뷰를 또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일 작은 이 오스모부터 이 레드까지 이거 뭐 작동을 다 해볼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이런 카메라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선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들고 있는 오스모부터. 아니 오늘 주제가 그거보다는 네. 이제 이 카메라를 사용해서 있었던 썰을 네. 하는 게 주제니까 뭐 네. 치킨 드시고 있는 K 쿨 감독님도 클로즈업 좀 해주시고 그 오스모 같은 경우에는 클럽이나 페스티벌에서 찍을 일이 많죠.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클럽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클럽 전문가가 한마디 해주세요. 나 이거 들고 찍기 좋아요. 네. 특히 이렇게 네. 여자 몸을 훑기가 좋아서 전용 카메라라고. 네. 쿨 감독님은 오성 많이 써봤어요? 써봤죠. 많이 훑어봤죠. 여기 옆에 이게 치킨 먹고 있는 우리 젖은 오빠도 저도 오빠 처음 나오셨는데 소개 좀. 안녕하세요. 저는 뭘 아직도. 야한데? 치킨이 맛있네요. 감성이 이게 우수에 젖어 있다고 하시던데 아까. 네, 글쓰기 하고 있어요. 글을 쓰고 계시군요. 작가죠, 작가. 어떤 글을 쓰시나요? 그냥 일기 정도 쓰고 있어요. 일기. 네. 일기 되게 중요하죠. 매일매일 쓰시나요? 한 3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이요? 영어 일기 쓰고 있어요. 오, 영어로요? 네. 영어. 외국인이에요? 아니요. 토종 한국인입니다. 근데 왜 영어를 써요? 남들이 읽을까봐. 네. 그 뭐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옆에 쿨케이 감독님과 같이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듀서예요. 네. 좀 얘기 좀 자세히 해주세요. 좀 빨리. 좀 빨리 일단 뭐 브랜딩부터 마케팅 뭐 일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영상이라든지 콘텐츠 제작을 프로듀싱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모션그래퍼. 네, 원래 전공은 모션 그래픽. 저도 모션 좀 하는. 맞짱 한번 뜨자는 얘기했던데. 네? 재밌겠네요. 주로 어떤 카메라 쓰세요? 저는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아이폰 카메라를 많이 쓰고요. 아이폰. 네. 역시 그리고 뭐 마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마크게요. 네. 사진 영상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사진 영상 다 하고 있습니다. 오즈모도 한번 써봤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편하더라고요. 뭐 되게 빨리 움직여도 잘 잡고. 그때 오즈모 2는 3였나?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몇이죠? X5. 네. 오스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간단하게. 간단하게. 빨리. 우선 이 오스모 같은 경우는 이 핸들 부분과 이 카메라 유닛 부분이 분리가 되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오스모는 오스모 모바일이라고 해서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들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걔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 카메라 유닛을 제어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놓는 그런 건데, 요런 게 얘처럼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은 짐벌이 없지만 핸드폰을 잡아서 얘가 이제 짐벌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기종이 그냥 일반 오스모라고 써 있는 것들, 그리고 오스모 플러스 있고, 플러스랑 그냥의 차이는 플러스 같은 경우는 줌 기능이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오스모랑 오스모 플러스를 그 유닛 이름이 X3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더 크죠. 얘는 이제 X5 유닛.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출시한 게 X7이라는 유닛이 또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X5, X3, 뭐 X7 이런 것들은 다 그 인스파이어 시리즈 드론에도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들을 따로 사고 만약에 자기가 인스파이어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그 인스파이어에 있는 이 유닛을 떼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이 들고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사용하시는 거 어느 정도 급이에요? 가격대나? 가격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X5 유닛이 한 200~3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뭐 인스파이어 구매하셔서 같이 딸려온 경우는 이제 좀 더 저렴하게 샀다고 보실 수 있겠죠. 성능은? 성능 같은 경우는 얘는 일단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으로 딸려오는 렌즈가 이제 15mm 1.7 렌즈가 있고 여기에 뭐 호환되는 렌즈는 뭐 12mm나 뭐 네,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는데 뭐 이게 너무 무거운 렌즈는 달리지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약간 제한적으로 렌즈를 교체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오스모 시리즈의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배터리가 좀 맞아요. 짧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요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팬텀 그 드론에 들어가는 배터리예요. 그래서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꾹 딱딱 누르면 켜져요. 그럼 이제 얘가 여기서 전원을 출력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오스모에 지금 이 더미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미 배터리라고 하면은 이제 요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그냥 얘는 지금 이 케이블 요 받아가지고 전원 공급만 해주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얘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오스모가 켜집니다. 오. 그래서 지금 요 배터리를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충 뭐 저도 이제 저 문과라서 전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냥 대충 생각해봤을 때 오스모 원래 들어가는 배터리보다 얘가 일단 사이즈만 해도 확실히 좀 커 보이죠. 얼마나 가요 이거는? 요렇게 하면은 제가 이거를 풀로 촬영해 본 적은 없는데 배터리 하나로 그래도 한 서너 시간 이상은 충분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6~8시간까지. 6~8시간도 가나요? 네. 그리고 이거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이게 잔량 표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또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럼 X3는 70만 원대고 X5는 네, 그렇죠. 거의 한 250만 원 이런데 네네. 그 성능 차이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나나요? X3 같은 경우는 일단 센서가 2.3분의 1인치로 한 고프로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네, 그런 차이가 있고 얘는 마이크로 포서드니까 아무래도 센서 크기 차이가 거의 마이크로 한 포서드 7, 8배. 카메라는 어떤 게 있죠? 마이크로 포서드는 뭐 GH 시리즈 뭐 있고 뭐 파나소닉과 올림푸스에서 나오는 카메라들이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드레이븐? 레드레이븐은 마이크로 포서드보다 훨씬 더 큰 센서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촉촉 박사시네요. 저 그냥 연습하셨어요? 아니요. 연습은 따로 안 했고요. 그냥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거 하자고 하셔가지고 와. 저는 좀 급히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청산 유수네. 천재 그럴까요? 네, 치킨 좀 먹고 하죠. 네, 이거 한번 끊고 네. 싶은 게 네. 아니. 저기 라이브는 라이브 프로, 장비는 슈팅 프로. 그리고 예. 치킨 먹을 땐 치킨무 좀 주실래요? 치킨 저기.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지금. 오스모를 배워. 오스모를 이렇게 많이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많았네. 그래서 오스모 하실 때 가지고 하시면 좋고요. 이게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은 뭐 클립 같은 거를 이용해서 벨트에다가 뭐 이렇게 하시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게 오랜 시간 찍을 때는 상당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죠. 변태 세팅 하나 좀 보여주세요. 우리. 변태 세팅이요? 네, 치킨 모두 좋은데. 이게 저기 체스트 마운트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장착을 하려면 제가 참고로 손에 땀이 매우 많습니다. 네, 저도 많아요. 네. 어유 젖었네. 아니 젖은 남자는 젖은 오빠가 옆에 있는데 젖었네. 이 젖은 오빠 얼굴 한번 클로즈업 해주실래요? 왜요? 되게 잘생겨가지고 오. 연보소 근데 여자들이 좋다고. 감성 변태 시리즈예요. 몰아가지 마세요. 네. 이게 밑에 따는 게 아니라 앞에 따는 거구나. 예, 이게 고프로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갈 수 있네요. 이렇게 오, 이건 멋있는데 좀.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그 오스모 시리즈에 호환이 되는 어디다 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를 다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네. 이 지금 핸드폰 거치대를 떼고 곧장난. 예, 이 핸들이 있는 상태에서 얘를 곧장 이렇게 다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 조이는 네.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 허허. 네,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하드코어 핸이. 네. 그리고 근데 그러면 얘가 아무래도 좀 무게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무게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또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근데 또 이게 이렇게 분리를. 되면 스티비처럼 네. 떨림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어요? 가슴에 있기 때문에 걸음걸이 느껴질 것 같은데. 위아래는 좀 울렁거림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울렁거림이 있어서 그거를 잡기 위한 Z축 그 서드 파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체스트 마운트 할 때는 그 Z축 잡는 그것까지 하면 너무 네, 크니까. 너무 저거 하다 보니까 서로 들고 할 때는 이게 중간에 그 스프링 같은 게 있는 그런 또 제품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이 카메라 유닛 쪽을 분리를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익스텐션? 그건데 제가 끝에가 이렇게 돼 있는 분리를 잘못했군요. 네. 분리를 너무 많이 해버렸습니다. 네. 이게 X5 유닛 같은 경우는 그 어댑터가 이게 중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어댑터를 같이 분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 카메라 유닛만 지금 분리를 해버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체스트 마운트에 장착이 안 되고요. 자, 그러니까 요렇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이 익스텐션 반대죠? 반대네요. 네, 여기 네네. 익스텐션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이게 접점이 있죠, 접점. 네. 그래서 얘를 장착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또 요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여기다가 좀 자주.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아까보다는 좀 더 좀 이제 그 장착한 사람은 무게감을 좀 덜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요거 이 무게가 얼마나 익스텐션에 되는데요? 요 무게가 이제 사실 한 100 몇 그램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끝 부분을 또 다시 핸들에다가 장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또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냐면 조종을 뒤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조종자가 배터리도 가져가요. 조종자가 배터리도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한번 펴보시면 안 돼요? 네. 그 배터리를 우선 배터리 켜볼게요. 딱 누르고 그럼 이렇게 켜지죠. 그 다음에 오스모 켜주시고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손으로 들고 다닐 때랑 지금 모드가 달라요. 이게 그 저기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어요. 네네네네. 위아래. 진짜 좋다. 이게 그러면 와이파이로 모바일 연결해서 뒤에서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조정하는 충분히 거죠? 가능하시죠. 혼자 해도 괜찮겠네요? 혼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혼자 제가 여기 보면서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이 핸드폰 마운트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요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걸 보고서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와, 그러면 손목이 안 아프겠네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행 영상 같은 거 예를 들어 저기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다 이런 거를 할 때 오스모를 이렇게 하고 대용량 배터리를 어디다 딱 장착을 하고 쭉 이제 걷는다. 그러면 이렇게 흔들흔들 해도 얘가 이제 떨림을 좀 잡아주니까
뭐 고프로 이제 막 머리에 달고 하는 음. 것보다는 영상의 퀄리티가 훨씬 좀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음. 근데 이제 체스트 마운트의 한계가 X5까지는 되는데 X5R은 이게 달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알을 못해요. X5R은 이제 로우 촬영이 되는 기종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센서랑 뭐 렌즈 이런 거는 똑같은데 기록 자체가 그 DJI의 로우 방식으로 기록이 되는 거라서 걔는 요 부분에 이 SSD가 들어가요. 그래서 SSD 그 저걸 슬롯에 그걸 왜 하는 거예요? 크기 때문에 로우 촬영을 왜 하냐고요? 그럼 아무래도 데이터가 그 압축이 되지 않은 상태로 확보를 해서 뭐 후반 작업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럼 네. 로우로 촬영이 되면 퀄리티가 좋은 거. 그렇죠. 이제 압축을 덜해서 이제 받으니까 얘한테 들어오는 거를 최대한 줄이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근데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거의 뭐 영화 카메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나요? 아무래도 이게 화각에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막 오스모에다가 망원 렌즈를 달 수는 없거든요. 예. 근데 뭐 그런 거에 좀 되게 단점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같은 거에 부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최근에는 이제 드라마 촬영팀에서 이제 빌려가셨는데 그 시장 안에서 이렇게 뛰는 장면을 찍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빌려가셨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좁은 공간에서의 어떤 이 짐벌이 필요할 때 이거 막 몹이 막 요만한 거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어려울 때는 오스모 가지고서 하면은 좀 근데 로우로 하는 찍을 편이죠. 만큼 나머지 렌즈나 그런 부분이 받쳐주긴 하나요? 어, 안 맞을 것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뭐 이게 뭐 요런 카메라들의 로우보다는 뭐 그렇게 막 아주 훌륭한 로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상황상 대체가 제일 좋은 거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뛰는 곳이나 네. 좁은 곳. 좁은 곳이나 네. 아니면 뭘 부착을 해서 해야 될 때, 음. 네, 그럴 때 이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신형이 하나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X7이라는 게 나왔는데 네. 걔는 지금 아직 그 저기 인수하지 시장에 풀리지는 않고 음. 지금 뭐 데모품만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풀렸어요. 걔는 풀렸나요? 네, 사람들 갖고 다니는데 갖고 인스에 다니세요? 달려요. 인스. 인스파이어에 오스모는 안 달려. 오즈모에는 안 달리고요. 걔는 슈퍼 35mm 센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존 이제 마이크로 포서드 때보다 이제 훨씬 크기가 커졌고 그리고 이제 DJI가 진짜 그 렌즈군 자체를 되게 다양하게 생산을 하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그 35mm면 이제 레드나 뭐 이런 건 다 대체가 되겠네요. 레드에 그러니까 뭐 굳이 무기를 끼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뭐 레드 에픽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막 큰 프로펠러 8개 달린 그런 드론에다가 막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게 사실 이제 기체 값도 있고 카메라 값도 있는데 좀 위험하잖아요. 드론은 항상 추락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딱 전용 카메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용 카메라다 보니까 이제 그 드론과 그 짐벌의 어떤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맞을 텐데. 저는 예전에 찍은 거를 봤는데 네, 그 옥토에다가 네네. 그 S8 S였나요? 우리 그 아무튼 그 거기에 마이크로 포서드를 달았는데 네. 지금 그 인스파이어보다 화질이 훨씬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참 그때는 그렇게 썼는데 이게 참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거예요. 쿨 감독님은 이게 그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이 찍잖아요. 네네. 뭐 갖고 가고 싶나요? 이 정도. 당연히 많이 가져왔었고 너무 좋았는데 배터리가 일단 빨리 닳았다는 게 제일 아쉬웠고요. 저희는 3시간 좀 안 갔던 것 같은데 1시간 1시간에서 좀 넘게? 2시간? 2시간도 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립감도 좋고 그 다음에 편의성 그리고 들고 다닐 때 어떤 그 공간에서 이 현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딱딱하지 않은 점 뭐 여러 가지로 되게 좋은데 사실 이런 부분은 약간 아쉬워요. 위아래 그리고 모니터를 저희는 연결한다고 했는데도 잘 안 될 때도 사실 있었었고 그게 되게 문제. 네 이게 한번 연결이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찍어야 돼요. 그래서 뭐 그랬었던 아쉬움들이 그 있었는데 라인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좀 개선은 됐는데 네. 진짜 연결 잘 안 돼요. 네. 한번 안 되면 진짜 폰 그래서 저희도 폰 몇 개를 갈아가면서 막 네, 저희도 그래요. 한참 찍다가 안 되면 또 바꿔보고 하는데 사실 그런 몇 개의 문제점, 살짝 아쉬운 점만 빼면 정말 좋은 카메라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서 찍어봤어요?
우리 어디였었지? 미야자키 일본. 미야자키 일본. 최근에 갔던 건 일본 뭐 야구 선수들 전지훈련 갔었고요. 그때 뭐 아무래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카메라가 대형 카메라 같은 게 붙으면 좀 긴장을 해요. 맞아. 근데 이거는 좀 장난감 같으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갖고 놀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다큐멘터리처럼 그 선수들의 생활을 직접 담아야 됐었는데 나중에는 본인들이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기 시작하니까 재밌는 소스들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감을 살리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이 카메라가. 이게 그 사운드 장치도 따로 연결이 되나요? 네, 이게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 3.5mm 마이크 단자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장착하는 마이크 전용의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플렉서블한 그런 소재로 돼가지고 조그마한 마이크가 있고요. 이제 저가형 마이크부터 좋은 거는 어디까지나요? 3.5파이 제일 많이 쓰는 마이크 중에 하나인데. 네, 3.5 규격에서 뭐 그냥 적당한 거 뭐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정도. 그래서 근데 마이크로 같은 거 장착하려면 이제 옆 부분에다가 이제 그 슈가 있는 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스모 그냥 마이크 같은 경우 여기에 하나만 하면 되고. 약간 하이엔드도 XLR 3.5 어댑터로 달 수 있나요? 근데 그런 거를 달았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XLR로 되는 마이크들이 팬텀 파워를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얘는 팬텀 파워는 나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로 구동이 되거나 아니면은 플러그인 파워 그 되는 그런 마이크들 하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이게 목소리가 좀 깔아하는 거 보니까 치킨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언제 다 써봤어요? 이거 뭐 여러 가지. 춥다. 네. 저 오스모 최근에는 무슨 저기 그 스마트 기기 이렇게 촬영할 때 이렇게 정말 저 체스트 마운트 하고 그러니까 배우분이 체스트 마운트를 하시고 저는 이제 뒤에서 조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POV역. 네, POV로 해가지고. 아까 본 게 그거예요. 네. 아. 그게 정신없지가 않잖아요. 아. 이렇게 막 흔들거리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치킨 되게 맛있네요. 아 지금 혹시 시청자분들 그 소리가 좀 어떻게 들리시는지 궁금한데 지금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지난번에 제가 혼자 나왔을 때는 저기 핀 마이크를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저기 로데 NTG4를 이거 그냥 틸업해서 보여주겠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계속 들고 계시는 분이 지금 보시면 분포를 하나도 안 움직이고 진짜 정말 잘 들고 계세요. 이 기사님이 그 성함이 이제 어떤 씨시냐면 이제 우펜에서 살짝 보여주면은 C 스탠드. 예, C 스탠드님이 아, 들고 C 계세요. 스탠드. 예. 스탠드 씬이 이 스탠드 씨가 잘 들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저희 막 먹는 소리 이런 거 좀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네요. 아 그리고 또 포커스는 저희 지금 바텍으로 이렇게 김현중 감독님이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화면 밖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이분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치킨 먹어 치킨. 아 나는 지금 못 먹어 이것 때문에. 술 감독님이 그렇게 치킨을 좋아한다는 게. 네, 일 치킨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로닌 갈까 오스모 갈까 고민하다가 둘 중 하나에서 고르는 경이 많은데 네. 그 사이에는 다른 디바이스는 없는 거죠 아직? 그 사이에 있습니다. 있어요. 뭐가 있죠? 한 손으로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짐벌인데 거기에다가 뭐 여기 앞에 있는 알파 7S2나 네. 뭐 OD 시리즈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짐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까지는 올리기가 약간 무리지만 얘네 정도에서는 충분히 운용이 가능한. 이름이 뭔데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최근에 많이 쓰는 건 이제 크레인. 중국의 이제 지윤 크레인이라고
그런 제품도 있고 뭐 또 다른 게 뭐 페이유 뭐 이거 중국인인가요? 예, 아무래도 중국 쪽이 이제 그 대량 생산과 이 가격 경쟁력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중국 쪽 그 한손 짐벌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좀 단점이 포커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토로 놓거나 아니면 매뉴얼로 놓거나 해서 그냥 매뉴얼로 해서 그냥 이게 거리 맞추고 하거나 근데-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지윤 테크에서 크레인 2라는 짐벌이 출시를 하면서 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캐논이나 뭐 소니 카메라들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휠을 돌릴 수 있는 거를 핸들에다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잡은 손으로 되나요? 네. 이게 이제 그 잡은 손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포커스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한계는 있어요. 그게 기계적으로 이게 포커스가 기어가 물려가지고 딱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저희 전자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오토포커스가 되는 그런 렌즈들 물론 70200을 짐벌에 물리진 않겠지만 네, 이제 뭐 물리면 어떻게 되나요? 물리면 이제 앞으로 고꾸라지겠죠.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 뭐 이런 렌즈들 2470이나 뭐 1635 이런 렌즈들이 이제 접점 있잖아요. 그래서 접점에 이제 신호를 줘서 이제 그 렌즈에서는 모드를 오토포커스를 해놓고 이제 카메라 쪽에서 걔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슈팅 프로 아마 곧 저희도 입고 하려고 알아보는 입장이죠. 주문했어요. 네. 지윤 크레인 2를 주문했다고요? 네네. 근데 제가 항상 여기 오면 김현준 감독한테 얘기하면 뭐 그래서 항상 로닌을 빌려갔었죠. 아 네. 네, 근데 이제 오는군요. 언제 와요? 이미 있어요. 있어요. V2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도 개선된 버전이 2인데 네. 그거는 지윤 이제 크레인. 예. V2는 이제 포커스가 안 되고 네. 약간 로드가 좀 무게가 좀 제한이 있는데 V2 같은 경우 아니 그냥 크레인 2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레드 시리즈도 올려봤거든요. 레드도 올라가요. 오. 그러니까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올라가고 그 얘기는 뭐 그 아래 급들은 다 올라간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한손 짐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와. 거기에 이제 오스모 X7.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큰 짐벌은 아마 진짜 하이엔드 위주로 쓰겠죠. 그리고 웬만한 짐벌 촬영은 좀 대중화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 드론이 우체국 아저씨도 대신해주고 캐시 페이 시스템도 다 무인 자동화 되는데 우리 이제 디바이스가 언제쯤 되면 DOP를 대신해서 잡고 있으면 다 알아서 해줄까요? 막 던지는 그냥 궁금함입니다. 전. 제 생각에는 네. 이제 DOP는 계속 있지만 네. 카메라 오퍼레이터나 포커스 풀러 아니면은 이제 촬영부 퍼스트, 세컨드 이게 좀 더 간소화가 될 것 같아요. 네. 점점 사람이 좀 줄어지고 일단 장비 세팅만 해놓으면 펜 틸트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기계가 해주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요즘 이제 또 이제 뭐 뇌과학이나 이런 것들 분석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이 속도로 맞추고 싶다 그런 그 생각을 정도로? 하면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그거 빨리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준 감독님? 지금 나온 것 중에 솔로샷이라는 게 있어요. 솔로샷? 네, 솔로샷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피벗가 뭐 하나 디바이스를 들고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페인팅이랑 틸팅을 해주는 건데 그게 나왔어요? 장비가 나 옛날에 나왔어요. 봤는데. 근데, 네, 그게 한 2년 전에 스타트업에서 나왔는데 이게 그 보통 안 나올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근데 그게 배송이 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오. 그걸 트라이포드 위에다 얹어가지고 그 위에다 카메라를 마운트를 하면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아마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면 비디오 촬영이나 뭐 네. 캠코더 촬영, 뭐 줌, 뭐 그런 촬영들은
아마 많이 편해지겠죠. 여러 가지 음. 트라이만 이렇게 여러 대 세워놓으면 이제 되니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뭐 요즘 많이 또 하는 것 중에 이제 저런 그 헤드 마운트를 해가지고 네? 예, 이렇게 사람이 뭐 고개를 돌리는 쪽으로 이제 그 자이로 센서로 이제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는 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그런 게 앞으로도 많이 개발이 될 것 같아요. 계속 경량화도 되고 있고 드론만 해도 매 세대마다 나올 때마다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드론에 대해서 따로 다룰 거니까 나중에 이제 자세히 얘기는 하는데 저희도 사실 드론만 해도 매번 나올 때마다 뭐 다 써보는데 진짜 많이 발전을 해요. 네. 한 3년 전만 해도 그냥 막 떨어져요. 뭐 앞에 그냥 막 부딪히고. 근데 많이 지금은 떨어졌죠. 네. 네. 저만 해도 한 8대 날린 것 같은데 맘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그다음 우리 뭐 봐야 되죠? 혹시 뭐 뭐 또 해외에서 뭐 좀 특이한 촬영을 하거나 그런 적은 좀 없나요? 사실 특이한 촬영은 다 이런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런 가벼운 기계들로 가서 상황이 좀 어땠는지 옛날에 좀 들은 얘기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건 많죠 사실. 일본은 길거리에서 촬영이 안 돼요. 아셨어요? 왜 그렇죠? 그 거기는 초상권. 네, 모든 아. 국민들이 우리보다 약간 인식이 선진이어서 네. 일반인들도 다 초상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함부로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요요기 공원 앞에서 찍다가 경찰한테 잡혔죠. 그래서 경찰한테 잡혔죠. 그 경찰서로 경찰 이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아니 그게 나는 아니, 결론적으로 그거 하나 생각나. 뮤직비디오였는데 그 경찰차도 출연했어. 경찰대도 출연했죠. 경찰대도 출연했고 경찰이 지금 당장 지으라고 했는데 네. 그 도망가는 그 느낌 그 자체 네. 모든 웍을 다 담았죠. 우와. 네, 그렇죠. 이게 제 되게 스타일입니다. 낭만 있어요. 낭만 있어요. 네. 초저예산 뮤직비디오. 그 장면 보면 짠해요, 되게. 영원히 남겨. 뭐 그런 게 사실 좀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 약간 위법과 편법 사이에서 네. 간당간당해서 지금 이 방송에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요런 계통 카메라들로 가면 네.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예전에 뭐 뮤직비디오 10년 전에 15년 전에 할 때 우리 김현중 감독이랑 그 전문 용어로 도둑 촬영 네. 뭐 그거 많이 했었으니까 그런 거. 그리고 뭐 사실 그렇게 많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 뮤직비디오 찍을 때 막 바닷가에 네. 휘발유 뿌리고 바닷가 위에 휘발유 뿌리면 바닷물 위에 불이 붙어요. 오. 이런 거 몰랐죠? 네. 특수효과 전문이더라고요. 또 그런 근데 방법이. 그거는 진짜 불법이라. 그런가? 저희 대학교 1학년 때여가지고 그때는 웬만하면 대학생들이랑 그럼 봐줄 때 좀 네. 실험 영상 찍는다. 시험 영상.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아니요, 뭐 그런 게. 아니 그리고 저 뭐 LA나 뭐 이렇게 맨날 가는데 그런 데서 찍을 때 좀 에피소드 같은 거 뭐 LA에서도 이건 마스코 형이랑 뭐 찍고. 천천히 하나씩 풀게요. 이게 좀 너무 많은데 뭐 이런 재밌는 거, 거 몇 개. 이런 거 찍다가 뭐 총 맞을 뻔하고 바스코 형이랑 캄튼에서 총 맞을 뻔하고 진짜 농담에 총 맞을 뻔했어요. 좀만 더 해. 찍고 있었는데 그 캄튼이란 지역은 네. 이제 크립이라는 갱단들이 있고 크립. 상대편에 갱단들이 있어요. 네네. 블러드. 갱형들, 블러드. 네. 이 형들이 네. 이제 우리처럼 이제 좀 다른 친구들이 오면 무조건 쏘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차에서 무조건 내려서 아. 야 motherfucker 차에서 내려서 차에서 그래서 몇 번이나 했는데 이제 저희 거기 있는 킨 형님이 좀 봐주셨던 분이 네. 있어요. 지금 네. 한국에 와 계시는데 유명한 분인데 캄튼에 오래전에 아버지께서 자리 잡으셔가지고 유일한 한국 사람 그분이 이제 뒤를 봐주셔서 다행히 우리는 총을 맞지 않았지만 네. 그날도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있는 동안에 그런 적도 있었고 뭐 영국에서는 뭐 이거 그때는 마크 2였죠. 마크 3인데 마크 2 가지고 다니다가 저희가 그 구역 중에 제일 싼 동네에 있었어요. 네. 정말 싼 동네였는데 되게 재밌는 게 영국 같은 데 가면 이 디바이스 이거 마크 시리즈만 들고 다녀도 네.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농담 농담 아니고 다 쳐다봐요. 다 쳐다보고 다 물어봐요. 이거 뭐냐고. 네. 만져보면 되겠냐고.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런 게 되게 보편화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영국, 유럽 쪽은 글쎄 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디바이스를 되게 신기해하고 많이 못 봤었나 봐요. 그때가 2012년도였는데 네. 그래가지고 항상 이거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만큼 관심을 받았었죠. 근데 그게 저희가 패션앤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하는 촬영이었는데 네. 카메라가 2대가 있었거든요. 다 어디로 찍었고. 근데 저희가 그날은 이제 다 촬영을 하고 끝마치고 숙소에서 나머지 분들은 쉬고 클럽 촬영을 한다고 딱 그 카메라 스태프 한 분이랑 저랑 출연자 이렇게 3명이서 가고 있었어요. 클럽으로. 겨울 영국이니까 이제 해가 5시쯤 지고 그때가 한 8시쯤이었는데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흑인 애들 3명이서 딱 후드 쓰고 와가지고 담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치면서 담배를 줬어요. 네. 근데 바로 제 친구 여기 1한테 담배를 달라고 하는데 2한테 또 담배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알았죠, 나는. 이거 담배가 아니다. 보니까 이 디바이스인 거예요. 네. 보니까 우리가 동네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카메라 때문에 표적이 됐던 거예요. 항상. 와,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걔가 갑자기 카메라에 줄을 스트랩을 딱 잡더니 네. 자기가 열을 셀 테니까 네. 열 셀 동안 내려놔라. 아. 근데 당시 이 마크 2 가격 어마어마했고 네. 앞에 뭐 렌즈들이 네, 있고 네, 네. 가방에도 렌즈 있었고 네. 이제 이 카메라 친구가 안 내려놓고 있었죠. 네. 형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19, 87 세다가 2 1쯤에 다리가 풀리면서 털썩 주저앉고 그 친구들이 이걸 뺏어서 이제 도망갔어요. 아. 근데 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네. 뺄 때 총을 들이댔어요. 총을. 아. 이 말 안 드렸구나. 총을 네. 들이댔는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총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총에다가 밴디지를 감았어요. 손수건을. 네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 달리다가 총을 쏘면 절대로 맞을 리가 없다고 네. 공군 장교였던 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말이 안 된다고. 네. 어떻게 달리면서 총을 쏘냐. 네. 탄착금 형성이 안 된다. 네. 제가 그거를 듣고 그 생각이 나서 전 정말 전속력으로 달려갔어요. 네. 100m를. 네. 정말 이렇게 잡힐 둥 말둥 영화처럼. 네. 근데 다다다닥 뛰다가 애들이 갑자기 우턴을 하면서 우턴을 한 순간 거기 다 이렇게 공원이 펼쳐졌는데 공원에 이제 그 갱 친구들의 무리 20여 무리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딱 카메라 들고 저를 조롱하는 거죠. 네. Hey, what do you want? 오라고? 어떻게 갑니까? 네. 동양인에다가 무섭고 다 검은데. 그래서 뭐 카메라 뺏기고 울먹울먹 하잖아요. 그 안에 다행히 근데 포맷 다 해두고 찍으러 갔기 때문에 소스는 무사했어요. 다행이다. 장비는 뭐 1,000여만 원대였지만 네. 무사했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네. 영국 경찰에. 네. 한 15분 정도 있었나 그랬더니 이렇게 경찰이 말을 타고 오더라고요. 거기 이게 기마처럼 있어요. 네네네.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밤새 뭐 영국식 듣기 평가, 말하기 평가 하고 네. 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그들이 너 저한테 기억하겠냐. 그래서 기억 안 나죠, 솔직히. 네. 근데 기억한다 그러니까 밤새 이제 살인자들과 범죄자들의 앨범 네. 한 7, 8권을 봤어요. 그리고 풀려났죠. 네. 그런 에피소드들이 저는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 편리한 디바이스는 그만큼 위험 요소에 많이 유출이 돼요. 그렇구나. 어쩔 수 없이 위험한 곳에 좀 무리수를 뛰게 돼요. 네. 무리수 많이 뛰었었거든요. 네. 오스모도 아마 많이 유출이 될 거예요. 네. 네, 앞으로 저는. 그러니까 좋은 장비들로 우리 슈팅풀에서 많이 빌려가지고. 그럼 빌려주면 안 되겠네. 딴 데서 빌려야 돼요. 슈팅풀에서 이제 또 소속이니까 또. 네, 자 다음 얘기해 네. 주시죠. 치킨 다 드셨어요, 근데? 네네. 이제 저는 이제 충분히 먹었습니다. 네. 마지막 썰 하나만 더 할까? 뭐 하나 더. 광원 씨가 한번 해볼래요? 우리 광원 씨. 우주에 젖은 태국 얘기가 뭐 그때 뭐 비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노도 갔었어. 아니 광원 우리 저준 오빠는 비는 안 갔었는데. 네. 광원 씨 얘기해 주세요. 사실 저는 촬영을 막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촬영에 대한 썰은 많이 없는데 왜 근데 모션하다 촬영으로 왔어요? 그냥 이것저것 다 잘하고 싶어서 저준 오빠니까. 물티슈처럼. 네, 촉촉하게 향기도 좋고. 그러니까 어쨌든 후반 작업을 하다 보면은 나라면 촬영을 어떻게
했을까 뭐 더 후반에 맞게 할 수도 있었겠다 싶어서 언젠가 촬영은 꼭 해보고 싶었는데 언제부터 했어요 촬영을 그럼? 촬영은 한 2년도 안 됐어요. 2년도 안 됐고 딱히 뭐 배운 것도 아니고 좀 후케이 감독님 어깨 너머로 내 어깨가 넓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그러면 장비를 어떤 걸 다루셨어요? 제일 저는- 페이보릿한 장비. 페이버릿한 장비는 여기 있는 방금 말한 오스모. 오즈모 저는 X3 썼었는데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조작법이 너무 쉽고 핸드폰 연결 잘 안 되고.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연결되면 또 그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그 딱 지금 우리 저준 오빠, 우리 타일러가 지금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랑 거의 제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걸 알진 못하지만 도전을 하면서 알아가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에 기쁨을 얻으면서 또 젖어버리는. 아, 그래서 아마 오늘- 질문도 제일 많고 할 얘기 오늘 지금 이 많거든요. 라이브 시스템 어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포커스도 여기서 바텍으로 하고 너무 신기해요. 진짜 저는 화질도 뽑히는데 찍히고 있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진짜 세트장 무슨 미드 이런 거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 제 얼굴 이렇게 더 좀더 클로즈업. 더 클로즈. 좀 창피한데. 아, 눈매로 눈 눈매, 쪽이 눈매. 눈매로. 자, 45도 아. 돌려주세요. 앞으로. 돌려주세요. 반대로. 와. 오케이. 오케이. 한 명씩 자 이번엔 현호 감독님. 아 저는 살을 좀 빼야 돼가지고. 이번엔 꿀 이현호 감독님 네. 꿀 감독님. 이게 그 어느 정도 되나 모르겠는데 여기 네. 구렛나루 그리고 수염 여기 포커스 한번 잡아주실래요? 네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주민이에요? 네. 여기. 와. 엄청난 것 같아. 자 여기랑 이 손가락 뒤랑 지금 포커스 차이 보이시죠? 여기. 어우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나 빼기 이렇게 엄청난 것 같아요 진짜. 라이브 프로입니다. 근데 영화 찍을 때는 진짜 이 정도 화각도 많이 써요. 포커스가 진짜 쉽지 않게. 아 정말 어렵죠. 네, 정말 어렵게 하는 거. 근데 저기서 이렇게 쭉 빠지는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각이 그 넓으면은 이렇게 카메라 차이를 그렇게 크게 못 느낄 때 많아요. 근데 이제 줌인이 들어가면 이제 그 렌즈 특성, 카메라 특성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뭐 그러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도 라이브를 좀 이렇게 쿨 감독님이랑 기획을 할 때 좋은 장비를 써서 한번 라이브를 해보자. 이게 이제 라이브 프로인데 영화 장비를 써서 라이브 프로를 해본 거죠.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해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죠. 이런 조합들 되게 재밌어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고. 할 게 많아요 사실 저는. 근데 방금 되게 재밌어. 컴퓨터 썰도 재밌고 연극 썰도 재밌고. 네. 할 게-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해줘요. 그리고 끝내죠. 나머지 하나는 다음 에피소드 때 할게요. 다음. 네, 기다리는 맛이 있어야지. 아. 라보 좀 어떡해. 알았어. 다음에 베가스. 다음에 베가스. 베가스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라스베가스. 나는 알지. 난 알겠어. 들었지. 난 근데 방금 두 개 다 못 들었거든요. 막 처음 들었어요? 나랑 되게 절친인데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아니 영국 얘기는 그냥 카메라 잃어버렸다고. 아 그때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내가 지금 되게 롱 스토리 숏하게 만든 건데 어. 진짜 길어. 진짜 내가 그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웃으면서 말하죠. 그때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나는 그냥 아씨 안 냅둬서 다행이다. 아 그랬구나. 힘든 거 많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 뭐 또 하나 포인트 잡을 거 뭐 하나 없나? 뭐 포인트 잡. 사실 저는 이런 거 궁금한데 이거 왜 꺼냈어요? 그거 렌즈랑? 그건 지난번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댑터예요. E 마운트랑 EF 마운트. 여기 네. 그거나 사실 우리 여기 저준 오빠랑 저 같은 스타일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이 친구 여기 요런 스타일 네, 요쪽이죠. 사실 그래서 오늘 되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도 그러면 현호 감독님이 레드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이 친구들이요? 네, 그 나왔는데 소개를 안 해주셨는데 아, 네네. 이 얘는 뭐다 어느 정도 급이다 몇 킬까지 아, 네. 나온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카본, 이거 레드 드래곤, 에픽 드래곤인데요. 이게 드래곤 글씨가 지금 살짝 보일지 모르겠네요. 멋있네요. 카본으로 네. 되어 있어요. 몇 그램이 더 가벼워서 얼마가 더 비싼 거예요? 글쎄요, 이게 뭐 일단 카본으로 하는 거 가벼운 것도 있는데 뭐 강성이 더 좋아지니까 가볍고 튼튼한.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6K까지 되는 센서이고요. 들어가요. 네, 들어보세요. 뭐 그렇게 뭐 생각보다 무겁진 엄청 않네. 무겁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배터리 달고 렌즈 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뭐 무게가 좀 되지만 묵직하네요. 쿠 감독님도 한번. 근데 이게 손잡이가 원래 이렇게 나무색이에요? 이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 레드사에서 제조한 게 아니라 네. 자쿠토라는 이제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거고. 그 서드 파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제일 좀 유명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레드 프로부터 뭐 틸타, 뭐 우든 뭐 다양하게 있는데 간략하게만 뭐 브랜드 설명만 해주세요. 네, 이게 난 이게 느낌이 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런 거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것도 뭐 휠 같은 거 이제 뭐 예를 들어 현대나 기아 말고 다른 데에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BBS 있고 뭐 또 뭐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Z 써 있는 이게 자쿠토라는 이제 미국 회사예요. 그래서 이 자쿠토라는 회사는 예전에 처음 나왔던 게 그 오디 시리즈 나올 때 그 LCD에다 딱 붙여가지고 나오는 뷰파인더 그거 이제 만들면서 좀 약간 유명해졌고, 그리고 이런 장비들 이제 리그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위에 붙인다 그래서 탑핸들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회사 카메라용으로 제작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쿠토라는 것도 있고, 또 옆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우든 카메라라고 써 있는데 여기도 제가 이거 미국 회사예요. 우든이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네,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뭐 캐논, 뭐 레드, 뭐 파나소닉, 뭐 소니 각종 카메라들을 위한 그런 장치들을 만든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구멍이 막 많이 있잖아요. 이게 왜 많이 있냐면 액세서리들을 어디든지 쉽게 장착을 할 수 있게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원래 맨 처음 이 레드 카메라 자체에는 이런 게 달려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걔를 이런 우든 카메라 같은 회사들에서 이거 용으로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쉐입이 딱 이 버튼 누를 수 있게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죠. 카메라 지금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딱 홈이고요. 나사 구멍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나? 4분의 1인치, 8분의 3인치 나사 구멍들이 이렇게 있어서 액세서리들을 장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조금 더 클로즈업 됐으면 좋겠는데. 이 클로즈업 한 개예요. 이게 생각보다 가격대가 꽤 비싸요. 그래서 우든만 해도 전체적으로 다 파츠를 달면 이게 명칭도 다 있거든요. 아래는 라이저, 뭐 옆에는 아모, 뭐 그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그걸 다 달면은 뭐 거의 한 레드 파츠만 해도 한 200 얼마? 이게 쇳덩이들이 상당히 그 가격대가 좀 나가는 편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저렇게 구멍을 다 뚫는 것도 결국 그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상당히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옆에 있는 기종을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에픽 드래곤의 전 버전이에요. 이거는 에픽 MX이고요. 이게 가장 처음 나온 에픽 시리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옆에 지금 그 파츠가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긴 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이 부분에도 이제 액세서리 달 수 있게 서드 파티 파츠가 달려 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드래곤 모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드래곤 모델에 쓰던 이 슬롯 부분을 그냥 여기다 이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픽을 빌려도 드래곤 간지가 난다 이거. 예, 그래서 이게 클라이언트한테 좀 어필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아니, 장점이 뭐, 있죠. 예. 왜 차들이 다 M이고 다 AMG고 다 예. S 라인이고 다 350을 타지만 AMG 딱지를 붙이고 있고. 그런 예, 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인 그 거죠. 시팅 프로는 이제 그런 고객의 아. 마음을 좀 고려해서 이왕이면은 드래곤 모듈도 주세요 이렇게 말씀. 드래곤 패키지. 예. 그리고 이제 이 레드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 조립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들 부분도 따로 뗄 수 있고 이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브레인에다가 여러 가지를 다 붙이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실 때 브레인만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런 LCD 같은 파츠를 같이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얘만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고 좀 그런 식으로 약간 이거 약간 뭐 좀 과학 상자 같이 그렇게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처음에 이제 속아서 2천만 원에 살 수 있다라고 사면은 나중에 5천만 원 더. 그러니까 뭐 붙이고 하다 보면은 가격이 갑자기 확 뛰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파츠 같은 경우도 레드사에서 나오는 파츠가 있고 뭐 아까 보여드렸던 자쿠토나 뭐 우든 카메라 같은 그런 회사들에서 나오는 파츠도 있고 그래서 파츠를 또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잡는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또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방송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뭐 마무리. 고기 감독님 마무리해 주세요. 저는 이제 미팅이 있어서 나가려고 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일단은 드리고 싶은 말은 라이브는 라이브 프로고요. 장비는 슈팅 프로. 자주 네. 나와주세요. 오늘 놀러 와서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냥 미팅 왔다가 네, 미팅 갔다가 치킨 네. 먹고 가네. 네. 덕분에 잘 먹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